인하대학교 명예교수 최경입니다. 오늘은 이제 육진의 마지막 부분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타이틀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녹둔도와 세종대왕의 육진의 동해바다 섬들에 대해서 이런 타이틀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이순신 장군이 임진난 전에 함경북도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이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조선의 묵과시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순신 장군은 녹둔도에서도 근무했었고, 조산보에서도 근무했고, 건원부에서도 근무했었어요. 녹둔도와 조산보는 경부부 땅이고, 건원보는 경원부 땅이에요. 먼저 이순신 장군의 이력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죠. 이순신 장군은 1545년 이제 서울 건천동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1576년 3월 그때 이제 32세 때 식년시 묵과 병과 4등으로 붙었어요. 그리고 12월에는 이제 발령을 받아서 함경도의 동구비보 권관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죠. 이 권관은 이제 묵과 장교 중에서 이제 초급 장교의 등급인 것 같아요. 동구비보는 지역 이름은 제가 지도에서 보질 못했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79년에는 이제 해미에서도 이제 충청도 해미에서도 이제 근무를 했었고, 1580년에는 이제 수군 만호, 전라 좌수역 수군 만호로도 이제 근무를 했었고, 이때 근무할 때 이제 관사 오동나무 사건으로 상관과 좀 의견이 충돌해서, 그때 이제 성박과 이제 그 후임 이용에게 이제 밑보여가지고 1582년도에는 수군 만호직에서 파직을 당했어요. 열심히 하더라도 상관한테 좀 약간 밑보이게 되면 파직당해요. 이게 이제 이순신 장군의 첫 번째 파직이에요. 그리고 1583년도에는 이제 함경남 병사 이용이 이순신 장군을 기용해가지고 자신의 군관으로 이제 다시 그 전에 이제 5월에 이제 다시 복직은 됐고, 이제 1583년 7월에는 함경남 병사 이용이 이순신 장군을 자기네 군관으로 이제 채용을 했죠. 그리고 이제 8월에 경원부 건원보 권관이 이제 권관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경원부는 경원부 북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진족 토벌의 공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종칠품 훈련 참관으로도 이제 승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1586년 2월에 조산보 만호직으로 이제 임명을 이제 받아가지고 했는데, 요 조산보가 그러니까 경흥부의 녹둔도 옆에 있는 조그만 성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587년 8월에는 녹도 둔전사, 여기 녹도가 녹둔도를 말하는 거, 둔전사이라는 그 직책을 또 맡았고, 9월에는 녹둔도 전투가 발발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제 이일 측, 이일이 약간의 이순신보다는 상관이었던 것 같아요. 이일 측에 지원 병력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어요. 니끼리 싸워라.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이경록하고 이제 둘이 열심히 싸워서 이제 여진족을 이제 물리쳤어요. 이때 이제 여진족들이 사실은 두만강 하류 경흥부 동쪽에 여진족들이 이제 많이 내려와 있었어요. 사실은 세종 때는 여기뿐만 아니라 경원부, 후춘부락, 그러니까 우스리스크, 거기에서 북쪽 공업리까지도 여진족이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1580년 때
여진족이 가장 극성스럽게 활동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하나 우수 블라디보스토크 거기까지 여진족이 남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종대왕이 이제 4군 6진에서 6진지 두만강에다가 튼튼히 그 성을 쌓고 여진족을 지켰던 것이 오히려 그 밖에 있는 조선 땅을 갖다가 무방비 상태를 해놔서 여진족이 차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때 이제 이경록과 이제 녹동도 전투에서 열심히 싸워서 승리를 했지만 이일이라는 그 상관이 이순신을 못마땅하게 해서 이제 그 상부에다가 모함을 해가지고 타직을 당해가지고 백의종군 보직이 백의종군이 돼버렸죠.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이제 임진난 전에도 타직을 2번이나 당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1588년 선조 21년이죠. 1월 달에 여진족 시전부락에서 이제 요게 이제 두만강 동쪽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종 때는 여기는 조선 사람만 평화롭게 살던 데인데 이때 1580년 그 근방에 88년 이때는 그 여진족이 여기까지 완전히 남하해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임진난이 끝나고 나서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다 규합해가지고 통합돼가지고 명나라를 칠 때는 이 여진족들은 다 사그리 서쪽 그 요령석 쪽으로 가고 없어졌어요. 없어져가지고 여기를 다시 시전부락이나 이런 데도 다 평화롭게 조선 사람만 살게 됐는 데지만 하여튼 시전부락을 공격해서 그 큰 공을 세워가지고 백의종군이 이제 해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1590년에는 이제 유성룡이 이순신 장군의 이제 선배로서 이순신 장군을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죠. 그래서 고산이진 병마첨절제사, 이게 종산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산이진 병마첨절제사로 천거를 했었지만 다 이제 그 위에서 다 반대해가지고 또 8월 달에 다시 또 평안도 만포전에 병마첨절제사로 또 천거했는데 또 이것도 다 그 무효가 돼버렸어요. 무효가 돼버려서 이제 이러고 있다가 이제 1991년쯤 되니까 이제 다시 이제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올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성룡이가 이제 이순신을 전라자수로 이제 기용하기 전에 여러 가지 91년도 2월 달서부터는 이제 좌수로 기용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진급을 막 빠르게 시켜가지고 1592년에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조선을 쳐들어왔죠. 그래서 고산이진이나 만포진은 지금 현재 압록강 남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압록강 북쪽에 있으면서 혼강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혼강. 요 위치는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시 조선의 이제 묵과 장교 선발하는 기준과 선발했던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어요. 조선은 묵과 시험을 갖다가 3년에 한 번씩 식년시에 28명씩 뽑고 문과도 3년에 한 번씩 식년시에 33명씩 뽑았어요. 그래서 묵과 28명 중에서 이제 그 중에 각각 3명 최우수자를 각각 3명, 그 다음 우수자를 을과 5명, 나머지를 병과. 이순신 장군은 이순신 장군이 뽑혔을 때 1576년에는 28명이 아니라 29명까지 29명 한 명 더 추가로 뽑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병과 4등이니까 사실은 전체에서는 3명, 5명 합쳐서 그 다음에 4명까지 12등으로 붙은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이순신 장군은 전체에서 12등으로 붙은 것이다. 문과도 그렇게 이제 3년에 한 번씩 정식으로 뽑을 때는 33명씩 뽑는 거죠. 갑과 3명, 을과 5명, 그 다음에 병과 25명. 그래서 전체에서 장원급제는 갑과의 1등은 장원급제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갑과의 1등을 장원급제로 하는 거고,
그리고 식년시 3년에 한 번씩 뽑는 그 정식 시험 빼고 기타 여러 가지 별도의 시험들이 증광시, 대증광시, 별시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582년 그 전까지 문과 시험은 이런 별시 시험들이 되게 조금씩 뽑았어요. 한 명, 뭐 2명, 3명, 그때야 5명 그렇게 조금씩 뽑았다가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인 선조 때 갑자기 1582년도에 문과별시를 갖다가 500명을 뽑았어요. 1583년도에는 문과별시를 200명을 뽑았어요. 700명을 한 번에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조선 초서부터 이때까지 전체 식년시에서 28명씩 뽑으면 이거에 반도 안 되죠. 700명이 반도 안 되는데 갑자기 2년 동안에 700명을 뽑았던 것은 뭐냐면 그 율곡 이이가 병조 판서를 하면서 왜가 통일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조선을 쳐들어올 거다. 그래가지고 율곡 이이의 말에 선조가 많이 설득되고 거기에 이제 호응해서 이렇게 많이 뽑아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 많이 뽑아놨다는 것이 이것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각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났어요. 조선의 정식 군대가 그냥 지리멸렬할 때 의병들이 막 일어났을 때 이때 문과를 합격한 700명 뿐만 아니라 이때 문과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지방의 무관으로 되거나 아니면 떨어졌더라도 그때 막 그 활쏘기 말타기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적어도 이것의 10배면 7,000명이요. 이것의 20배면 14,000명인데 그 사람들이 다 의병 대장이 되면서 각 지역의 의병들을 이끌었다고 그렇게 봐야지 돼요. 그래서 율곡이이가 1592년은 이 세상에 율곡이이는 사실은 1580년에 83년도에 퇴출당했어요. 이때 왜 퇴출당했냐? 일본이 통일하면 조선을 쳐들어올 거라고 자꾸 이제 평화로운 국가에다가 그 평화로운 조선의 국가를 갖다가 혼란시킨다고 전쟁 운운하면서 그래서 여기 판서 참판 이놈들이 다 그 이율곡을 갖다가 몰아냈지 선조한테 상소해가지고. 그래서 이율곡이 조선의 최고의 천재라고 장원급제를 뭐 7번 했다는 둥 하는 최고의 천재였지만 이때 잘리고 나서 1년 있다가 화병이 나가지고 48살에 잘리고 49살에 세상을 하직을 했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이율곡은 벌써 8년 전에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율곡이 뽑아는 이 문과별시 700명과 그때 준비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조선의 의병 대장들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나의 직계 선조 중에서도 의병 대장을 했던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500명 뽑을 때 한 분이 합격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제 정의재란 전에도 또 몇백 명을 뽑은 적이 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많이 뽑은 게 언제냐? 광해군 때, 광해군 10년에 정시로 3,200명을 뽑은 적이 있어요. 이때 이제 청나라 누르하치가 이제 발기해서 이제 점점 막 커지고 있을 때죠. 12년에는 5,000명을 뽑은 적도 있어요. 인조 때는 병자호란 끝나고 37년도에 완전히 병자호란 때 그 치욕을 당하고 나서 이제 인조가 그 다음에 5,500명을 뽑기도 했어요. 숙종 때는 18,000명을 뽑았어요. 이렇게 막 뽑아대니까 천자문도 모르는 사람이 다 문과 장교를 뽑혔다고 그냥 그 문과 양반들이 막 그 아우성을 쳤지만 그러나 지금 전쟁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렇게 많이 뽑아댄 거죠. 그래서 족보에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광해군 12년에 우리 선조가 5,000명 뽑는 데서 4,999등으로 합격했다. 이런 기록들도 있어요. 오늘은 그러면 이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전에 근무했던 지역들이 어딘가를 그걸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육진 그러면 육진의 행정처소 북쪽에 있는 것이만 주로 알지만 육진의 동해 바다에 이렇게 동해 바다에 육진의 그 땅들이 있어요. 해창들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무산 해창이죠. 여기가 이제 그 회령부 해창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종성부 행영이 여기 이제 함경북도 도청 소재니까 여기 있는 거고 종성부에 여기가 종성부 해창이 여기쯤 있는 것이고 여기가 온성부 해창, 경원 해창, 여기 이제 경운부 해창이 있고 이제 여기 녹둔도가 그려져 있고 여기 꼬리처럼 뾰족한 땅이 비파항이에요. 여기 이제 요것이 이제 훈충강이고 요것은 훈충강서부터는 지난번에 이제 요것은 러시아 땅이다. 요 바닷가는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죠. 예, 그래서 아까 경계선을 알아내기 위해서 거리 초경까지 서울에서 각 육진의 거리를 알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육진에서 제일 멀리 서울에서 제일 먼 경운부까지 거리를 신증 동교에 쓴다면 2200오리다 이렇게 적어놨고 경원부까지는 2144리다. 요것은 경원 해창까지 거리예요. 사실은 경원 본토까지는 요거보다 더 먼 거예요. 2200오리보다 더 먼 거예요. 그 다음에 온성부 초경까지는 2101리다. 그리고 종성부까지는 2038리다. 회령부까지는 1921리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무산부까지는 신증 동구에서남에 그 초경 거리가 적혀져 있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무산 해창하고 무산 본토 큰 데하고 어디를 기록해야지 될지 난감해가지고 요걸 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도에다가 1950리라고 적어놨던 이건 본토까지 적은 건 본토 그러니까 지금의 두만강 넘어서서 이제 본토까지 적었는데 해동 지도에 이제 그런 게 적혀져 있지만 하여튼 무산부가 이제 초경 거리를 말하기가 참 곤란해요. 해창이 조그만 땅인데 거기까지를 말하기가 좀 그렇고 근데 요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실제 상황과 잘 맞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부령까지 거리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부령부까지 거리가 1815리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 심리가 17,000쪽 5.1km, 그러니까 5km로 봤을 때 맞는데 동네까지 부산 동네부까지 거리가 초경이 961이다 그런 얘기예요. 961이는 옛날로 치면 심리 5km로 치면 481km예요. 꾸불꾸불하게 역참로를 가서 481km다. 지금의 경부고속도로가 서울에서 부산역까지가 428km예요. 심리를 4km를 하면 1070리죠. 1070리인데 심리를 그 경부고속도로만 해도 1070리예요. 그러니까 꾸불꾸불하게 가서 이걸 480km를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4km를 심리를 하면 1200리죠. 1200리라고. 그래서 1200리로 적질 않고 961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심리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 심리라는 것은 17,000쪽 5.1km. 이게 대략 5km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정동구 여수남에서 그 초경까지 거리를 적은 것을 역참로를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저 아래에 있지만 거기서부터 부령까지 초경은 여기까지가 1815리다는 얘기예요. 여기 부령이 있는 거예요. 부령 땅은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 지역 전체에서 그 두만강까지가 다 부령 땅이에요. 요 남쪽은 경서부 땅이에요. 그리고 회령부 초경까지는 요것보다 더 와야지 되는데 1921리가 요쯤 아니면 하여튼 여기가 초경이 요쯤 약간 요건 정확하게 제가 할 수 없지만 1921리다 그런 얘기. 여기 도로가 있는데 도로 역참을 쭉 따라서 종성부 초경까지는 2038리다 그런 얘기. 2038리에서 좀 더 가서 여기 이제 그 크라스키노 여기가 이제 종성부 초경 도시예요. 그리고 요 도로를 이게 지금의 국도가 옛날에 역참로였던 거예요.
이 도로를 따라서 더 오면은 2101리가 온성부 초경거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경운부 초경거리는 2144리. 그 다음에 경운부 초경까지 거리는 2205리. 한 이쯤 되는 거죠. 이쯤 돼서. 그러니까 남쪽 초경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북쪽에 뭐 경부 치소까지 거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초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경원은 해창까지 초경을 2144를 적어놨는데, 사실은 무산도 이쪽이 무산 해창이 있고 이쪽이 무산부 땅인데, 여기다가 요거까지 초경을 적으면 요거보다 작게 해지돼요. 그러니까 1921리보다 작게 해지되는데, 그거는 이쪽에 진짜 큰 땅이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요거 조금만 내다 하는 것은 조금 잘 안 맞아서 신정 동구의 순남에 무산부 초경 거리를 적어놓지 않았어요. 자, 그럼 먼저 이순신 장군이 근무했던 이제 녹둔도와 그 다음에 이제 조산보, 건원보 이런 데가 어디였는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경운부 대동해 지도에서 경운부 땅을 한번 조사를 해보죠. 여기에 경운부 땅에 보면은 이제 녹둔도가 이 옛날 두만강 하류의 녹둔도를 이렇게 큰 섬으로 그려놨는데, 요게 이제 하구에 모래가 쌓여가지고 섬이 된 그런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부위는 여기 있고, 경운부 부위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보가 조산보가 있고, 서수라보가 있고, 무의보가 있고, 아오지보가 있고, 여기 보가 또 하나 더 다른 이제 지방지도에서는 하나 더 있는데, 하여튼 보가 여기는 4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두만강에 큰 섬으로 마전도가 하나 있고, 추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동쪽에 이제 시전불악이 이순신 장군이 여진족을 공략했던 시전평이 이제 시전불악이 여기다 이제 이름을 써놨는데, 사실은 시전불악은 요 압록강 건너 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악양곳은 또 블라디보스톡이에요. 남락고평은 여기 이 지역이 것이 맞아요. 그런데 악양곳은 블라디보스톡이고, 그 다음에 스레가 이제 그쪽 동쪽인데, 시전평은 이제 지방지도를 한번 보겠어요. 경부 지방지도를 보면 시전평에 여기 스레가 삼각형 모양의 바다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악양, 여기가 블라디보스톡이에요. 여기가 시전평은 여기 스레, 요 뾰족한데 가까이에 의상적으로 이렇게 표시했다. 그러니까 요쯤에 있다. 물론 여기 바로 건너서 뭐 장고목이니 뭐 이런 데가 아니고, 요것도 동네예요. 동네인데, 시전평은 이순신 장군이 공격했던, 여진족을 공격했던 동네는 여기에 스레에서 이쪽 뾰족한 데에서 가까운 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이 지금도 도시로서 꽤 큰 지역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돼요. 여기에서도 보면 조산보가 여기 있고 녹둔도가 여기, 조산보하고 녹둔도하고 가까이 붙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조산보에서 군관으로 있으면서 녹둔도 뭐 사이까지 이렇게 겸직을 했던 데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겸직을 하는 것이죠. 서수라는 동그랗게 세그물 모양으로 동그랗게 서쪽 물가에 동그란 세그물 모양의 땅이다 그런 뜻이 서수라예요. 여기에 또 이제 호수 1이 있고 호수 2가 있고, 그다음에 적지는 호수물이 빨간 연못이에요. 빨간 연못. 여기 백산이 있고 아오지보가 있고 덕명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의보가 있고, 여기서는 지방 지도에는 보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부의 행정치소 여기 있고, 이렇게 이제 보가 5개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대동해 지도에는 요 덕명이 없어요. 자, 요것이 이제 어디를 말하는 거냐? 이게 일단 흐드럽게 그려서 자세히 안 돼서 잘 모르지만, 일단 여기 두만강이면 이게 레카란츠 돌레아강인데, 여기가 이제 블라디보스톡이에요. 블라디보스톡은 우리 이제 독자들이 많이 알 거예요. 유명한 지역이니까. 블라디보스톡, 요게 뾰족한 데다 그래서 요것을
악양곳이라고 우리 우리 선조들은 뾰족한 양뿔 모양의 땅이다. 그래서 악양곳이라고 병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호수일은 여기 서수라가 이렇게 동그란 땅이 있어요. 요쪽 요 바다, 녹둔도 앞에 요 바다의 서쪽에 그물 모양의 땅이다. 동그란 그물, 옛날에 새그물이 동그랗걸요. 땅이다. 그래가지고 서수라라고 했고, 여기가 경원해창이 요 지역에 있고, 호수이가 여기 있고, 여기 호수1과 호수2 요 사이가 경원해창에 있었던 거예요. 백악산은 여기고, 요 밑에 그 원성부 해창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슬라반카의 원성부 해창 창고가 요 동네에 있었던 거예요. 창고에 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군대가 조그만 성을 쌓아가지고 군대가 예를 들어서 뭐 500명, 1000명 이렇게 군대가 살게끔 했던 데가 원성부 해창이 슬라반카다라는 얘기. 여기 이제 원성부가 이렇게 북쪽으로 있었던 땅이에요. 요 지역을, 그 이제 시전부락은 어떤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여진족을 공격했던 시전부락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아르톰. 여기 이제, 타브리친카라는 동네는 여기 쬐끄맣기 때문에 요것을 여기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지방지도에서 보면 여기에서 뾰족한 데서 가까운데 아르톰이라는 그래도 약간 작은 동네가 아니라 인구가 한 뭐 2,000명 이상 사는 꽤 큰 동네예요. 그래서 여기를 시전부락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의상적으로는 요 지역이 시전부락이에요. 여기를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보죠. 여기 이제 두만강이에요. 두만강이고, 이제 경부는 베네비티 노보가 경부 치수가 있었던 데고, 서수라는 이렇게 세금을 모아서 동그란 땅이에요. 이렇게 동그란 땅이고, 여기 이제 호수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거죠. 호수1 이쪽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의상적으로 조산보는 요 지역이에요. 요 지금 이름이 프로발로보라고 러시아 지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에 옛날에 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 조선의 조산보 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베네비트 노보가 서수라에서부터 50리 거리 있다고 신정 동국 열승남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거리가 25km 정도로 돼서 50리가 딱 맞아요. 그 중간쯤에 조산보가 있는 거예요. 조산보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권관으로 있으면서 녹둔도 무슨 직을 갖다가 겸임을 요 가까운 데서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또 시전평 여기서 여진족이 이쪽까지 1580년대 88년 이때는 여진족이 여기까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다 내려와서 여진족이 내려왔지만 사실은 여기 조선 사람만 살았던 거예요. 조선 사람만 살았고 조선 사람이 여진족 치하에서 살던 거죠. 그래서 여기 여진족을 공격했던 데가 아르톰이다라는 얘기. 이순신 장군이 그 공격했던 그 시전평은 여기다라는 얘기.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녹둔도가 어떻게 생겼냐? 여기 이제 섬을 요걸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 이제 옛날에 두만강 여기 강이 이렇게 쪼개졌고, 여기도 쪼개졌고, 이렇게 쪼개졌고, 이렇게 쪼개졌고, 요게 이렇게 된 거, 여기도 이렇게 되고, 요거 가운데로 또 강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 전체를 녹둔도라고 했던 거예요. 아마 여기 목책으로 성을 이제 만들었었는데, 아마 이쪽에 북쪽에 요 개울이 있어서 이쪽에 하지 않고 북쪽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 정도 큰 게 있는데, 조그맣게 큰지 잘 모르지만, 여기가 그 성을 목책으로 성을 쌓던 데는 여기다 그러니까 조산보는 여기고, 여기서 여기 이제 가까우니까 이순신 장군이 조산보 권관으로 있으면서 녹둔도 군내 무슨 겸직을 했던 거고, 아까 타리찬카 요거는 아까 시전부락이 아니에요. 여기 조그만 동네가 있는데 여기 시전부락은 더 동쪽으로 갔어. 거기 그쪽에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이 조산보 거기서 근무하기 전에 어디서 근무했었냐면 건원보에도 근무했어요. 이 건원보는
건원보는 경원부 땅이에요. 경원부 땅에 여기 이제 제루의 대포가 경원부 치소는 여기 이제 보리소프카 여기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훈영, 그 다음에 이제 안원, 그 다음에 건원, 요 밑에 또 보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제 요게 이제 우수리강, 요게 이제 우수리강인데, 여기 이제 고연이 이제 하여튼 동쪽에다 이제 그려놨는데, 또 대동해지대에 고연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기서부터 북쪽에 한 30인 정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경원 소다루인데, 지금의 지명은 아브라보부카. 아브라보부카가 태종 때 경원부 치소가 있었던 동네다는 얘기요. 여기 성터가 가면 있을 거예요. 아직 남아 있을 거예요, 성터가. 그래서 조선의 땅이 세종당에 이 두만강을 경계를 해서 육진을 설치해서 우리나라 영토를 갖다가 고려 땅보다 넓혔다라고 그렇게 역사책에서 가리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태종 때 경원부 치소를 갖다가 경원 소다로에서 행정을 하면서 그 북쪽,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북쪽 700리에 있는 공엄진까지 여기 경원부 관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관리 지역이었는데 세종이 조선의 영토를 갖다 늘렸다라는 것은 일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계속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고려가 굉장히 넓은 땅, 넓은 만주까지 통치했던 나라인데, 이 고려를 완전히 축소 왜곡해놔가지고 그렇게 가리킨 것을 100년 동안 계속 앵무새처럼 가리키고 있어서 너무 한심스러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거를 했었냐. 예, 이제 여기가 실질적으로 두만강이었고, 이게 이제 일제가 만드는 두만강이죠. 여기가 훈춘강이고, 이게 이제 서구서였는데, 여기 섬들이 있어요. 동해바다 섬들. 육진에 소속되어 있는 섬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묘도, 작도, 온성 소초도, 온성 대초도, 그 다음에 작도, 가도, 그 다음에 대비도, 소비도 이렇게 있는데, 요것을 좀 더 이제 지도를 확장해서 한번 보죠. 확장해서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요쪽 지역이 경원 해창이고, 여기 큰 섬, 루스키 섬이 묘도예요. 그 다음에 적도 요건데, 요 두 개의 섬은 요 경원 해창에 소속시키지 않고 경흥부에 소속을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 온성 대초도, 온성 소초도가 있는데, 이 러시아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근데 요거는 온성부에 소속시켰어요. 요 두 개의 섬은 온성부에 소속을 시켰고, 더 남쪽,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지대에 보면 온성부의 그 동해바다 섬을 대초도, 소초도 이렇게 그려놨는데, 요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볼 쏙 들어가게 그린 건 여기 쏙 들어간 거, 여기 쏙 들어가게 그린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 쏙 들어가게 그린 것이 요거 아까 그 쏙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종성부 동해바다 섬에는 작도와 가도가 소속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여기 바짝 붙은 것은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요 작도 가도가 종성부 섬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고, 목동천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 동해바다예요. 이쪽에 동해바다. 그 여기 이제 태평천, 이제 태평사가 있어서 보면, 이게 사실은 지금의 태평천이 있는데 이게 태평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름이 태평천으로 요거 때문에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회령부에도 섬을 두 개 소속시켰어요. 대비도와 소비도 두 개를, 동해바다에 섬을 두 개를 회령부 육진에, 회령부 땅에다가, 회령부에다가 소속을 시켰고, 역산역, 여기 이제 요게 훈춘강인데, 훈춘강이 여기 사실은 이제 이쪽에 여기서 더 지금의 두만강 백두산으로 가는 강이 이렇게 있는데, 그건 안 그리고, 여기 훈춘 지역에서 이렇게 간 거, 그것만 딱 그린 거예요. 여기 역산역이 있고, 여기 산창이 있어요. 여기 창고가 있고, 두 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해령부에서 여기 역산역하고 산창 그런 것도 제가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남쪽에 이제 경계선들을 한번 보죠. 여기 이제 원성부가 여기 이제 여기 여기 이제 원성부 땅이 여기 슬라반카 여기 해창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초도 서초도는 여기 원성부에 소속. 그 다음에 이제 작도 가도는 여기 종성부에 소속을 시켰고 이렇게 여기 조그만 섬들 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치지 않았어요. 여기 아주 더 확대를 하면 조그만 섬들 있어요. 그거는 뭐 서분하고 치지도 않고 여기도 이제 대비도, 소비도가 있는데 대비도는 확실히 회령부 땅에 소속시키는 게 많지만 여기 소비도는 무산해창에다 소속을 시켜야 되는데 무산해창이 여기 조그만이고 위에 큰 무산부 본토가 있기 때문에 요것을 갖다가 지금 회령부에다가 소속시킨 거예요. 이렇게 소속을 시켜서 이제 거리는 제가 다 잘 설명했어요. 서울에서 거리가 1921리다, 2038리다, 여기가 이제 2101리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경계선은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이제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두만강은 이게 이제 이쪽에 러시아는 이것이 레카라지돌레아강, 이쪽에는 중국에서는 그 수분하라고 명명한 것은 일제가 명명한 거예요. 중국에서 다시 명명한 것이 아니라 일제가 수분하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분계강이고, 분계강이 사실은 고지대에 보면 이것이 저쪽을 연결된 건가 그랬는데 연결되지 않았어요. 요 정도에서 끝났어요, 분계강이. 요거는 사실은 여기 만난 건 오소리강이에요, 이게. 오소리강. 그래서 그거 답사를 제대로 안 해가서 요것을 그려놓고 이것이 분계강 상류라 칭하자 그렇게 해놨는데 분계강 상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우스리스크가 이제 후춘부락이고 요것이 후춘강이었고 여기에 11번 지류가 있었는데 이제 그 무산부 여기에 대각봉이 있어요. 끄트맥에 대각봉이 요쯤에 있는데 여기에 대각봉 약간 넘어서서 여기 목책이 있었던 거예요. 목책이 있어서 여기 지류가 있고 이쪽에서 오는 지류가 여기 분선인데 요것이 국경선이었던 것 같아요. 이쪽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경박호 있고 백두산이 있고 여기가 이제 그 국경선으로 정했던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여기가 경박호 북쪽 산이 현재 모공산이 백두산이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 동쪽 지역에서부터 무산부까지 그 라자구진 무산부까지 거리가 280m 라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면 정확하게 280 대흥구진을 요 역참로 길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길이 있어요. 이 길까지가 요것이 280미가 정확하게 5km 16를 했을 때 정확하게 280미가 딱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그 이제 무송진 갑산부 치소가 있었던 데는 무송진인데 현재 무송진인데 여기서부터 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삼지가 있는데 세 개의 연못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안명호예요. 안명호서부터 여기까지가 350m. 그 중간에도 여기가 이제 성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여기 강남지 있고 지진 여기도 진이 있어요. 안명호에도 진이 있고 여기도 진이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 여기가 5개가 있어요. 북쪽에서 오는 그 여진족을 막기 위해서 옛날에 성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고지대에도 기록이 없고 신증 동국 여승함에도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군대가 머물렀던 성토가 있어요. 여기 백두산 다시 한번 해보면 백두산은 모공산으로 바뀌었다. 요 남쪽에 우리가 이제 사람의 분수령의 묘령 위에다가 정제비를 세웠다 그랬었죠. 정제비가 이제 두 종류가 크게 이제 사진들이 몇 개 있지만 두 종류가 크게 그려져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그려진 그래서 여기서 오라총관 목극등이라는 글자가 목극등 봉해가서 딱 그려져서 이 글씨는 아주 자세히 잘 보이죠. 이거는 새 거고 이거는 헌 거죠. 이거는 헌 건데 이거는 1907년 일본이 지금의 백두산 동남쪽 심리에 쇠로 멋있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글자 내용을 똑같이 세워가지고 새겨가지고 세웠던 것이 요거고
요 헌거, 여기 여기 저기 좀 약간 깨지기도 하고 글자도 좀 엉성하고 한 것이 이게 진짜 그 목국등이 1712년에 세웠던 그 병박호 그 동남쪽에 세웠던 것이 요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요거는 일제가 세웠던 1907년에 지금의 백두산에 세웠던, 사실은 이제 이거 사군 육지를 세종대왕이 세웠지만 여진족은 유기에서 늘 고려 때고 조선 초중기도 유기가 가장 핵심적인 요국성도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누라치 여기서 조선 초에만 해도 여진족의 활동이, 그러니까 세종이나 세조 때까지만 해도 여진족의 활동이 그렇게 극성맞지는 않았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여기서 경원 소다 태종 때, 세종의 아버지 태종 때는 경원 소다로 요기가 경원부 취소였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것을 육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이름이 뭔지 없었겠지만, 여기 이제 경원부 취소, 경원 소다로 아브라모부카, 아브라모부카가 경원부 취소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까지 관리했었냐, 여기서부터 700리니까 여기서부터 한 650리 공엄지 쌍합산시까지 경원부 땅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경원부 땅이었던 것이라기보다도 여기 이만큼 뿐만 아니라 이쪽 동쪽은 사람도 안 살으니까 거의 사람이 살질 않아서 이쪽은 다 그냥 경원부에서 관리했던 거다 그러네요. 관리해봤자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다가 80년대 되니까 여기가 이제 조선 사람만 살던 곳이었는데 1988년 이쯤 되면서 이쪽에 있는 여진족들이 여기까지 내려오고, 여기 또 이쪽의 여진족들이 여기까지도 내려오고, 또 북쪽의 여진족이 사실은 이제 우리 역사책에서 알려진 게 건주여진, 해서여진, 야인여진, 세 개만 얘기하고 있지만 아마 1570년, 80년쯤에는 여진족의 국가가 뭐 5개 아니면 10개로 이렇게 쪼개져 있었을 거예요. 저 북쪽에는 뭐 한 도도 안 되고 한 군 몇 개 가지고 내가 왕이다 이런 식으로 막 자칭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여진족을 통합했던 사람이 누르하치가 통합을 한 거예요. 누르하치 아버지와 누르하치 할아버지가 명나라의 그 장교로 근무하면서 그 누르하치 할아버지가 명나라 포에 맞아 죽으면서 누르하치가 그 여진족들한테 주는 무역 거래권, 요 책문에서 무역 거래권을 갖다가 70개를 받으면서 그 70개를 가지고 여진족들한테 이권을 주면서 다 여진족들을 전부 자기 휘하에 포섭해서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누라치가 이제 봉기하면서부터는 여기 있던 여진족 추장들이 전부 누라치 밑으로 가서 명나라를 치는데 다 합류하면서 사실은 1600년쯤 가면은 여기 있던 여진족들은 다 없어졌어요. 싹 없어져서 원래 조선 사람들만 살게 됐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이로써 이제 두만강의 얘기는 오늘 마치고 이제 두만강 얘기는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